지난 시간에는 그리드를 이용해서 컴포넌트를 구성해 보고,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서 표현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을 해보는 통신에 관련돼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조회, 추가, 삭제, 저장을 해볼 건데요. 트랜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랜지션을 교환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이 트랜지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XAPI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이 XAPI는 무엇일까요? 서버의 정보를 가져오고 보내는 작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 파일이다, 자르 파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XAPI를 사용하고 많은 데이터와 많은 데이터 세건을 받아오고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것을 트랜지션을 통해서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직접 조회하는 JSP를 보고 어떻게 오고 가고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JSP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저희 넥사크루 에듀케이션 매테리얼스에서 샘플에 들어가 보시면 JSP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JSP를 들어가셔서요. 여기에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select underbar emp JSP를 찾아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트랜지션을 태우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 자르 파일 뭐가 있죠? XAPI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상단에 이 JSP에서 XAPI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임포트 부분에 있습니다. 임포트 부분에서 데이터와 TX를 한 것, 제 XAPI를 데이터와 TX로 임포트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데이터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TX는 저희 넥사크루 스튜디오에 보여주기 위한 인풋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조금 JSP 한번 자세히 볼까요? 보시면, 자, 먼저 플랫폼 데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이 outp 데이터라는 변수를 만듭니다. 이 플랫폼 데이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outp 데이터에다가 이 보따리에다가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볼게요. 밑에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QL문, 쿼리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쿼리문을 조회했던 것을 담아야겠죠. 어디에다가? 바로 여기. result set rs를 통해서 이 SQL문을 rs에 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쿼리문을 이제 데이터셋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 없겠죠. 그래서 new 데이터셋을 통해서 out underbar emp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rs.getString을 통해서 저희가 쿼리문에서 가져온 정보를 DS 데이터셋에다가 세팅해 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보따리에다가 담아줘야 돼요. 밑에 한번 보시면 outp 데이터 add dataset에서 저희 이 쿼리문을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성공이 됐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유무를 확인해 보셔야겠죠? 밑에 보시면 에러 코드가 0일 때는 메시지가 success, 그리고 에러 코드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메시지가 실패한 걸로 나오게끔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요, 베리어블 리스트를 통해서 이 보따리에 가지고 있는 베리어블 리스트를 담습니다. 그리고 add 코드와 메시지를 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에러 코드와 메시지까지 담았다면은 보내줘야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HTTP 플랫폼 리스폰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담았던 것을 PRES에다가 세팅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트랜지션을 통해서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트랜지션과 그리고 JSP 내용까지 알아봤어요. 이제는 트랜지션을 직접 작성해보고 정보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들어가 볼게요. 자, 스튜디오를 들어가 보시면, 자, 이제 스크립트를 들어가 볼 겁니다. 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전에 이 리트라이브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리트라이브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btn retrieve onClick이라는 함수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retrieve onClick에다가 트랜지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랜지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형식을 알 수가 없으니 저희가 F1 키를 눌러서 트랜지션의 틀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F1 키. 자, 여기서 검색을 트랜지션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션을 검색하시면 어플리케이션 메소드라는 메뉴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정의된 데이터셋에 데이터를 갱신하기 위한 서비스를 호출하고 트랜지션이 완료되면은 콜백 함수를 실행하는 메소드라고 나와 있네요.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밑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샘플 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샘플 콜에 있는 obj.app 이 두 번째 줄 있죠? 이것을 그대로 긁어와서 저희 버튼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샘플 콜에 obj.app를 이 두 번째 줄을 복사를 하셔서요. 여기 리트라이브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가로줄로 표현하면은 보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보기 편하게 줄로 한번 줄바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마 기준으로 줄바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트랜지션을 보시면은 어떠한 형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해 드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하기 전에 이 obj.app를 GIS로 변경하겠습니다. 저희가 obj.app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션은 6개의 파라미터를 전달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아이디입니다. 서비스 아이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호출할 URL입니다. 호출할 URL.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장할 때 쓰는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버 데이터셋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는 저희 화면에 있는 데이터셋을 말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이 후반입니다. 자, 밑에는 조회할 때 쓰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서버 데이터셋이 후반입니다. 이 밑에는 전달값, 파라미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콜백 함수, 서비스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넥사크로 트랜지션 메소드 실행 시 기본 통신 방식이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결과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 콜백 함수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백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비스 아이디입니다. 이것을 str select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str, 서비스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비스는 콜백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비스가 여러 개 있으면은 콜백 함수도 여러 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스크립트 낭비가 됩니다. 따라서 콜백 함수는 여러 개의 함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개의 함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구분자가 필요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서비스 아이디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호출할 URL입니다. 한번 교환을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셀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 경로를 작성해 주셔야지 URL의 경로가 이동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전체 경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 스튜디오를 들어가 볼까요? 스튜디오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타임 디피니션의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요. 서비스로 들어가 볼게요.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면 한번 타입을 한번 볼게요. 타입을 보시면 폼과 폼부터 JS 파일까지는 디렉토리를 의미하고요. JSP부터 모델까지는 서버 URL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프리픽스 아이디의 SVC URL을 보시게 된다면 JSP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접속 경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프리픽스 아이디를 작성하시면은 실제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내부 엔진에서 http demo.nexacru.com edu nexacru n24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로가 아니라 이렇게 svc URL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해주시고 여기 앞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에 있는 부분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조회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빈 부분으로 놔두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회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클라이언트 데이터셋이 먼저고 그리고 서버 데이터셋이 후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 이 화면에 데이터셋 뭐가 있죠? DSEMP죠. DSEMP. 그리고 어떤 것을 봤냐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outEMP를 가지고 왔어요. outEMP. 여기서 근데 작성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혹 개발자분들이 실수로, 습관적으로 여기 가운데에 스페이스로 지정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스페이스를 작성하게 된다면은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엔데이터셋 건을 보내주는 구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페이스가 적혀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스페이스 꼭 없이 보내줘야 된다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전달 값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파라미터 값으로 전달을 할 때 간혹가다 데이터 중에 스페이스가 포함된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페이스 그대로 보내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저희가 이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엔데이터 세건을 보내주는 구분자이기 때문에 스페이스 없이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스페이스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사용해 볼게요. C는 해주시고요. 넥사크로점 record 라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띄어쓰고 D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 스페이스까지 찜 구간까지도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웨커트는 무엇일까요? 이 웨커트는 쌍따옴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에 있는 이 사이의 간격을 쌍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까지도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콜백 함수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 만들어 볼게요.
fn 콜백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 콜백 함수는 트랜지션의 기본적으로 비동기 방식으로 동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동기 방식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끝났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콜백 함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번 콜백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dis.fn 콜백 해주시고요. 는 펑션 저희가 id 에러 코드 메시지를 가지고 와야겠죠. SID 에러 코드 에러 메시지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if 에러 코드가 0보다 클 때 if SID는 str select 해주시고 이렇게 alert 조회 성공 찍겠습니다. 조회 성공. 자, 그러면 저희가 오류 났을 때도 작성해 줘야겠죠. else 실패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턴 값도 넣을게요. 리턴 여기 밑에도 리턴 이 이름과 이것은 꼭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나와요. 자, 그럼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로컬 웹 서버로 지정해 주시고 런을 누를게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리트라이브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리트라이브 눌러보시면 이렇게 샌드박스 오류라는 게 뜨는데요. 이것은 그냥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회 성공이라는 얼럿 창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조회까지 해봤으니 추가를 한번 해볼 겁니다. add 버튼을 눌러서 추가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다 보니 이것을 코드 스니핏으로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트랜지션을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코드 스니핏에 코드 스니핏을 누를게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요. add 코드 스니핏을 누르시고요. 여기에 이름을 gfn 트렌이라고 짓겠습니다. 똑같이 이름을 gfn 트렌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디스크리션 또한 여기 밑에 다시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따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OK 버튼 누를게요. 자, 한번 불러볼까요? gfn 트렌 해주시면은 이렇게 트랜지션까지도 코드 스니핏까지 저장이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add 버튼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add 버튼 더블 클릭. 여기에다가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dsemp에다가 add row를 할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은 저희가 이 그리드에서 이 데이터셋에서 정보를 하나를 추가하는 거다 보니까 DSEMP라는 데이터셋에다가 로우를 먼저 추가를 해야지 세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새로운 로우 값을 세팅해 주고요. 그 다음에 this.DSEMP 그 추가된 로우에다가 세팅을 해줍니다.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선택되어져 있는 이 로우 값의 하이어 데이터를
오늘 날짜로 넣겠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날짜 값은 오늘 날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자, 이거는 조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Add 버튼을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로우가 추가가 됐고요. 고용일 또한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델리트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한번 삭제되는 로직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s.delete 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선택되어져 있는 것을 dis.demp.row 포지션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신다면은 리로드 해주시고요. add 그리고 delete 해주시면은 delete까지도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 추가, 삭제까지 해봤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수정했던 것을 저장을 해보는 작업을 해봐야겠죠. 자, 다시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세이브를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저희가 트랜지션을 저장했던 그 코드 스니핏 있죠? 그것을 한번 같이 불러와 볼게요. gfn 트랜. 자,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아이디를 이거는 조회하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세이브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환을 보시게 된다면 save underbar emp.jsp를 사용을 했고 in underbar emp라는 것을 사용을 했네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ve underbar emp 그리고 이거 조회하는 거니까 이것은 빈 부분으로 두고요. 이것을 in underbar emp는 ds underbar emp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저장할 때는 트랜지션 조회할 때와 다르게 저장하는 부분에 땡U라는 게 붙습니다. 이 땡U는 무엇일까요? 바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정하고 삭제된, 변경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만 저장하겠다라고 하는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시면 그때는 A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문자 A, A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A를 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작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장이나 삭제하는 부분이 엄청 용량이 적겠죠. 하지만 데이터가 수만 건, 수십만 건이 있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전체 다 다운로드를 받게 된다면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초과되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U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세이브까지 해봤어요. 이제 다시 또 돌아가서 콜백을 작성해 주셔야겠죠. 위로 올라가셔서요. 여기 SID 닫는 부분에다가 한번 콜백 함수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se if SID는 저희 str save였죠. str save 그래서 alert 저장 성공이라고 짓겠습니다. 저장 성공. 그리고 또한 리턴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저장 트랜지션과 그리고 콜백 함수까지도 작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리로드 해주시고요. 조회해 주시고요. 이 샌드박스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를 통해서요. 한번 여기 다 작성을 해볼게요. 테스트 AA00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낸스 6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합의 또한 무비, 페인팅, HTML, 자바로 지정하시고요. 한번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눌러보시게 된다면 자, 그럼 다시 한번 리트라이브 눌러볼까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저장까지 알아봤어요. 이번에는 이제 공통 코드를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으로 넘어가서요. 이 DSDBT, 포스, 스킬, 하위에 있는 데이터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들을 싹 다 지우겠습니다. DSDBT를 누르셔서요. 자, 로우 값을 다 지우시면 되세요. DS, 포스 또한 다 지워볼게요. DS, 스킬 또한 또 지워보시고요. 스킬 또한 다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할게요. 지금 DS 합의, 스킬, 포스, DBT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들을 싹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폼이 로딩될 때 자동적으로 조회가 되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폼이 로딩될 때 자동적으로 로딩되는 이벤트를 만들어야겠죠. 폼을 클릭하시고요. 이벤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올로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올로드를 보시면 폼에 등록된 모든 컴포넌트와 데이터가 로드된 후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나와 있네요. 자, 폼 온로드를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gfn 트렌을 불러올게요. 그럼 코드를 가져오는 JSP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보시면 select 코드라는 것을 사용을 했고 outDPT, outPost, outScale, outHab이를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tr 코드라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select 코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DSEMP가 아닌 DSDBT, DSForce, DSSkill, DS합의를 지정해 주셔야겠죠. DSDBT는 out, DBT. 그리고 저희가 엔데이터 건을 가져오는 구분자 뭐라고 했죠? 스페이스라고 했습니다. DS, 포스, 스페이스, DS, 스킬. 를 아웃 스킬 스페이스 ds 합의는 아웃 합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폼 온로딩 할 때, 폼 로드 할 때 바로 발생하는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따로 콜백 함수는 주지 않을게요. 자,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리로드 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샌드박스 오류가 뜨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테스트 데이터를 다 지웠지만 이렇게 정보가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비스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트랜지션의 이론적인 부분과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환으로 들어가 볼게요. 교환으로 들어가 보시면 제가 트랜지션을 설명을 했었을 때 비동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통신의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둘의
방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크, 동기 방식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은 함수, 호출 후에 서버에서 응답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기했다가 결과를 받으면 다음 스크립트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이 실행되면은 1000건이든 10,000건이든 모든 정보를 데이터를 다 받아야지 다음 스크립트로 실행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순차적으로 스크립트가 흘러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트랜지션 함수 호출 후에 통신 완료와 상관없이 다음 스크립트를 수행되고 서버에서 결과를 리턴받게 되면은 콜백 함수에 호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랜지션을 실행하고 호출하게 되면은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 받을 때까지 앞에서는 기다렸지만 비동기는 기다리지 않고 다음 스크립트가 실행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버에서 데이터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트랜지션했다가 정보를 불러오게 된다면은 전혀 다른 정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가 출력되거나 삭제되었다면 0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콜백 함수를 통해서 해야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동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동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동기통신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서비스를 두 번 호출했을 때 하나의 서비스를 호출하는데 1초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동기 방식은 라인별로 실행되기 때문에 만약 두 개의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첫 번째 조회 후에 두 번째 조회를 하기 때문에 1초가 더해진 2초, 즉 두 배가 걸립니다. 하지만 비동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호출하고 바로 밑에서 두 번째를 호출하기 때문에 2초가 걸리지 않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월등히 빠르고요. 동기 방식을 실행한다면은 내부 엔진이 멈추고 데이터만 받는데 포커스를 받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동기 방식을 권장한다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통신 방식입니다. 저희 트랜지션은 데이터 전송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XML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신하는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ML 같은 경우에는 개발용입니다. 개발자분들이 개발할 때, 디버깅을 할 때 사용하는 편의상 제공해주는 포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발이 끝나게 되면은 통신 타입을 변경해 주셔야 돼요. 만약 실행 환경이 NR이다 하시면은 0번부터 3번까지 모두 선택이 가능합니다. NRE 같은 경우에는 1번인 바이너리 형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을 지정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비컨퍼런스를 통해서 압축을 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서 설정을 하느냐? 바로 this.transition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6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한다고 알아봤는데요. 7번째를 보시면은 비동기냐 동기냐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8번째는 데이터 타입을 줄 수가 있습니다. 9번째는 컴프레스, 압축 여부를 줄 수가 있는데요. 7번째에서 9번째까지는 하나의 옵션입니다. 즉, 디폴트 값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변경을 원하신다면 트랜지션 뒤에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버에서는 통신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컨텐츠 타입 제이슨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에 표처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서는 이렇게 받으시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동의출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사원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잠시 기다릴 때
샌드박스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 출처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브라우저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스튜디오로 다시 들어가셔서요. 퀵뷰를 실행시켜서 브라우저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이렇게 실행시켜 보시면은 fail이라는 오류가 뜨는데요. 그 이유는 조회를 할 때 127.0.01이 아니라 타입 디피니션에 등록되어 있는 SVC URL, 도메인의 주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소스와 데이터를 가져오는 URL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뜨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일 출처 정책에 체크를 하는 로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프로토콜이 다르면서, 두 번째는 도메인이 다르면, 세 번째는 포트가 다르면 이러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할 때 화면을 바라보는 경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가 같아야지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웹을 통해 동일 출처 정책을 검색하면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교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화면 실습의 XAPI입니다. 넥사크로는 데이터나 데이터를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XAPI라는 자르 파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select underbar emp.jsp 때 그때 얘기해 드렸던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리퀘스트, 리스폰스, 데이터 리스트, 베리어블 리스트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들러라는 유틸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넥사크로와 서버 자바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피들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다른 프로그램들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 편리한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들러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셀렉트 문일 때 저희가 서버에서 보내오는 정보를 이 셀렉트 문을 통해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세이브 문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클라이언트, 즉 넥사크로에서 보내주는 이 정보들을 서버 단으로 보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바이너리나 제이슨 파일로 보냈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XML, 여기에 XML 형식이 아닌 제이슨 바이너리 파일로 형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킷 확인을 시각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피들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넥사크로 N 기본 과정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이번 과정에서는 넥사크로 N의 기본 개념부터 주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배운 내용을 직접 실습하며 익히고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투비소프트